고구려 중기왕들은 고구려 발전과 전성기의 기반을 마련했다. 고구려의 제구대왕 고국천왕은 우로 신대왕의 아들입니다. 고국천왕은 고구려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며 특히 민생개혁과 복지정책을 통해 국가의 내부 체제를 강화한 군주로 평가되며 그의 치세는 고구려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로 기록됩니다. 고국천왕의 본명은 고을불이며 신대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 신대왕이 통치 기반을 다진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179년 아버지 신대왕이 사망한 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 계승 과정에서 큰 갈등은 없었으나 국가 안정과 내부 문제 해결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국천왕은 고구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민생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귀족과 평민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가 체제를 중앙 집권적으로 전환했습니다. 194년에 고국천왕은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농민 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시행했습니다. 흉년이나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후 갚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왕권의 민생 통치 의지를 보여준 개혁이었습니다. 고국천왕은 부족 중심의 전통 체제를 약화하고 중앙 관료 중심의 통치 체제를 강화했으며 왕권 강화를 통해 귀족 세력의 독립성을 줄이고 국가의 통일성을 확보했습니다. 고국천왕은 기존의 형제 상속제 대신 부자 상속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왕위 계승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왕실 중심의 권력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구려의 국경 지역에서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에 대응했으며 외교와 군사적 수비를 병행하며 국토를 안정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일부 귀족 세력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를 강력히 제압하며 왕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북방 민족의 침략과 외교적 압박은 지속적으로 고구려의 안보를 위협했으나 고국천왕은 국경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고국천왕은 19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약 18년이었으며 안정적인 통치를 통해 고구려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국천왕은 자신의 아들 산상왕에게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부자 상속제를 도입한 덕분에 왕위 계승 과정에서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고국천왕은 고구려가 단순한 부족 연합체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진대법의 시행은 고구려 역사에서 민생 안정 정책의 모범 사례로 남아 있으며 그의 치세는 이후 고구려의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제10대왕 산상왕은 고국천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부자 상속제로 왕위를 계승한 첫 번째 군주로 고구려 내부의 안정과 대외 방어를 동시에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산상왕의 통치는 고구려가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방 민족의 침입에 대처하며 국가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산상왕의 본명은 고현우이며 고국천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국천왕의 부자 상속제 도입으로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하였습니다. 197년 고국천왕의 사망 이후 왕위에 올라 고구려의 10대 왕이 되었으며 즉 이 당시 고구려는 외적으로 북방 민족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산상왕은 고국천왕의 중앙 집권 정책을 계승하며 왕권을 더욱 강화하며 귀족 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왕실 중심의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산상왕 시기 북방 유목민족의 선비족과의 충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군사적 대응과 국경 방어를 강화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특히 북방 민족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농업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산상왕은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조정하며 고구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으며 중국의 한 왕조와의 관계를 관리하며 외교적 안정도 꾀했습니다. 산상왕 통치 중 일부 왕족과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이를 진압하였습니다. 왕실 내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산상왕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를 해결했습니다. 산상왕은 227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재위기간 동안 약 30년간 고구려를 통치하며 내외부의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산상왕의 사망 후 그의 아들 동천왕이 왕위를 계승하였고 동천왕의 즉위는 부자 상속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산상왕은 고구려가 초기 부족국가 형태에서 벗어나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이끈 중요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특히 그는 고국천왕의 개혁 정책을 이어받아 내외부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고구려의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상왕의 통치는 고구려 역사에서 안정과 성장의 시기로 기록됩니다. 고구려의 제11대 왕 동천왕은 우로 산상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부자 상속제로 왕위를 계승했으며
고구려가 대외적으로 중국과의 갈등과 내부적인 안정 문제를 동시에 직면한 시기에 나라를 통치한 군주입니다. 동천왕의 재위기간은 고구려가 중국의 위와 충돌하고 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 시기로 평가됩니다. 동천왕의 본명은 고의이며 산상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자 상속제에 따라 왕위를 계승했으며 고구려는 당시 중앙집권 체제가 점차 확립되고 있었습니다. 227년 산상왕이 사망한 후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즉 이 당시 고구려는 북쪽으로는 유목민족의 위협, 남쪽으로는 중국 위나라와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천왕 재위기간 동안 고구려는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와 빈번히 충돌했습니다. 244년 위나라의 장수 강국엄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도성을 함락시켰고 이는 고구려 역사상 큰 위기로 기록되며 수도가 일시적으로 점령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천왕은 이 공격을 피해 고구려의 동쪽 지역으로 피신했으나 이후 고구려 군대를 재정비하여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위나라의 침략 이후 동천왕은 국력을 회복하고 한도성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통합을 도모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천왕은 위나라와의 군사적 갈등 외에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국의 다른 세력인 오나라와의 관계를 구축하며 위나라와의 대립에서 고구려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이 지속되었으나 동천왕은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국경 지역의 안정화를 이끌었습니다. 동천왕은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내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농업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동천왕은 24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은 고구려 왕실 내에서 큰 혼란 없이 이루어졌으며 왕위는 아들 중천왕이 계승했습니다. 동천왕은 부자 상속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왕위 계승을 성공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동천왕은 고구려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국가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군주입니다. 특히 환도성 함락 이후의 복구 과정은 고구려가 강력한 보궐력을 가진 국가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그의 치세는 고구려가 내외부의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고구려의 제12대 왕 중천왕은 동천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부자 상속제를 통해 왕위를 계승했으며 고구려가 대외적으로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 및 북방 유목 민족과의 갈등 속에서 국력을 회복하고 내부 안정을 꾀하던 시기를 통치했습니다. 중천왕의 본명은 고역부이며 동천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구려는 당시 대외적인 위협과 내부적인 재건 노력을 병행하던 시기에 있었습니다. 248년 동천왕이 사망한 후 왕위에 올라 고구려의 12대 왕이 되었습니다. 즉 이 당시 고구려는 위나라와의 전쟁 이후 국력을 회복하며 안정을 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중천왕 시기 고구려는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와 간헐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259년 위나라 장수 강국엄이 다시 고구려를 압박하였으나 중천왕은 군사적 방어와 외교적 노력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중천왕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에 맞서 국경 방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구려의 국경 지역은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를 맞았습니다. 중천왕은 당시 환도성 중심의 통치가 외부 침략에 취약하다는 점을 깨닫고 평양성으로 수도를 이전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외부 침입에 대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평가받습니다. 중천왕은 고구려 내부에서의 귀족 세력 간 갈등을 조정하며 왕권을 강화했으며 국상 등 중앙 관료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백성들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고구려의 경제적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사회 안정과 백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중천왕은 270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약 22년간 지속되었으며 고구려가 외부 위협 속에서도 내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천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서천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부자 상속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왕위 계승 과정에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중천왕은 고구려가 위나라와의 전쟁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 재건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군주입니다. 특히 수도를 평양성으로 이전한 결정은 고구려의 장기적인 발전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치세는 고구려가 외부 위협에 맞서 내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통치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고구려의 제13대 왕 서천왕은 중천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고구려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북방 유목민족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내부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려 했던 군주입니다. 서천왕 시기에 고구려는 국가 재건과 안정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진 시기였습니다. 서천왕의 본명은 고양로이며 중천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위 계승은 부자 상속제로 이루어졌으며 즉위 당시 고구려는 대외적으로 위나라 및 북방 민족과의 갈등이 지속되던 시기였습니다. 270년 중천왕이 사망한 후 서천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국력을 회복하고 외부 위협에 대비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서천왕은 북방 유목민족의 선비족의 침략에 대비하여 국경 방어를 강화했고, 이 시기 고구려는 지속적인 외부 침입을 방어하면서도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힘썼습니다. 중국 삼국시대의 위나라와의 갈등은 서천왕 시기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서천왕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위나라와의 충돌을 완화하려 했으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천왕은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농업 생산을 장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서천왕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강화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였고, 귀족 세력의 영향을 제한하며 왕실 중심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서천왕 시기 고구려는 점차 안정된 체제를 기반으로 문화적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구려의 문화와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서천왕은 292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의 재위기간 동안 고구려는 외부 위협에 대비하며 내부적으로 안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서천왕의 사망 이후 그의 뒤를 이어 봉상왕이 즉위하였습니다. 서천왕은 고구려가 대내외적으로 안정과 재건을 이루는 과도기적 시기를 이끈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치세는 고구려가 외부 위협 속에서도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와 사회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시기로 기록됩니다. 고구려의 제14대 왕 봉상왕은 으로 서천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정치적 혼란과 대내외적 도전을 겪으면서도 고구려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그의 재위 시기는 왕권 강화와 내부 안정 노력, 그리고 대외적으로 북방 민족과의 갈등이 주요 특징이었습니다. 봉상왕의 본명은 고상부이며 서천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구려는 당시 북방 민족의 위협과 내부 귀족 세력의 갈등이 혼재한 상황이었습니다. 292년 서천왕이 사망한 후 왕위에 올라 고구려의 14대 왕이 되었으며, 즉위 직후 그는 귀족 세력과의 갈등 조정 및 북방 민족의 위협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봉상왕 시기 북방 유목 민족의 침략이 잦았고, 고구려는 이러한 위협에 맞서 국경 방어를 강화하며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이러한 방어 노력은 고구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귀족 세력 간의 알력 다툼과 지방 세력의 반발이 봉상왕 시기 고구려 내부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봉상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농업 생산을 장려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전쟁과 갈등으로 완전한 안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봉상왕은 중앙 관료제를 강화하여 귀족 세력을 억제하고 왕실 중심의 통치를 유지하려 했으나, 이러한 노력은 일부 귀족 세력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북방 민족 및 중국 삼국시대의 세력들과의 관계에서 외교를 통한 갈등 해소를 시도했으나 성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봉상왕은 재위 말기에 왕권 약화와 귀족들의 반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00년 귀족들의 압박으로 인해 퇴위하거나 폐위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고구려는 일시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퇴위 이후에 그의 행적은 기록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며 정치적 암투로 인해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봉상왕의 뒤를 이어 미천왕이 즉위하였습니다. 미천왕은 이후 고구려의 대외 확장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봉상왕의 치세는 고구려가 내부적 혼란과 외부적 위협 속에서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과도기적 시기로 평가됩니다. 그의 통치는 북방 민족의 위협에 맞서 고구려의 생존을 유지하고 내부 체제 정비를 시도한 시기로, 이후 미천왕 치세에서 이어질 고구려의 대외 확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고구려의 제15대 왕 미천왕은 으로 봉상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큰 영토 확장을 이루어낸 군주로 평가받았고, 특히 낙랑군을 점령하여 한반도 북부 지역의 독립을 확립한 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미천왕의 본명은 고을불입니다. 그는 고구려 내부의 혼란 속에서 왕위에 올랐으며 즉위 후 고구려를 재건하고 강대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봉상왕의 퇴위 이후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미천왕은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미천왕은 중국 전왕과 후한 이래로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던 낙랑군을 공격하여 정복하였고, 이를 통해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하고 고구려의 독립성과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낙랑군의 멸망은 고구려의 경제적, 정치적 자립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랑군을 정복한 직후 대방군 또한 정복하여 한반도 북부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고구려의 남방 진출과 한반도 내 패권 확립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북방의 유목민족인 선비족 및 돌궐족과의 갈등이 계속되었으나 미천왕은 군사적 성공과 외교적 전략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북방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서진이 멸망하고 56국 시대로 접어들어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천왕은 이러한 중국의 혼란을 이용하여 고구려의 국력을 키우고 대외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중앙 집권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업과 상업을 장려하고 조세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미천왕은 33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고구려는 그의 아들 고구건왕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미천왕의 치세 동안 확립된 왕권 강화와 내부 안정은 고구려가 이후에도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미천왕은 고구려가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주입니다. 특히 낙랑군과 대방군의 정복은 고구려 역사에서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립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의 치세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로 평가됩니다. 고구려의 제16대 왕 고구건왕은 미천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제2기간 동안 고구려의 정치적, 군사적 발전을 도모했으나 백제와의 대립에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통치 말기에 백제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고구려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고구건왕의 본명은 고사유입니다. 그는 고구려를 강대국으로 만든 미천왕의 아들로 태어나 고구려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습니다. 331년 미천왕의 사망 이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 이 당시 고구려는 낙랑군과 대방군의 정복으로 한반도 북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으며 북방 민족 및 백제와의 대립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북방의 선비족 및 유목민족과의 충돌이 지속되었습니다. 고구건왕은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며 북방 세력의 침략에 대처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와의 대립에서 점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백제의 근초고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고구려를 압박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평양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건왕은 직접 전투를 지휘하다가 백제군의 공격으로 전사하였고 이 사건은 고구려 왕이 전투 중 사망한 최초의 사례로 고구려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의 동진 및 주변 소국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고구려의 국력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백제와의 전쟁으로 인해 대외 정책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고구건왕은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며 내부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과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 근초고왕의 군대에 의해 전사했고 이는 고구려 역사상 왕이 직접 전투에서 사망한 드문 사례로 기록됩니다. 고구건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소수림왕이 즉위했습니다. 소수림왕은 고구려의 체제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며 고구려의 새로운 전성기를 여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경 방어와 군사력을 강화하며 고구려의 생존을 도모했으며 내부 안정과 민생 정책을 통해 국가 체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백제와의 갈등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겪으며 왕권과 국가의 위상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평양성 전투에서의 전사는 고구려 왕실과 국가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이후 고구려가 백제에 대한 주도권을 잇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체제를 정비하여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군주로 평가되고 특히 불교 공인과 율령 반포 태학 설립은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힙니다. 고구려의 제17대 왕 소수림왕은 고구건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고구려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체제를 정비하여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진 중요한 군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불교 공인과 율령 반포 태학 설립은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힙니다. 소수림왕의 본명은 고구부입니다. 그는 고구건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왕위 계승자로서 준비되었습니다. 371년 고구건왕이 백제 근초고왕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직후 백제와의 전쟁 패배로 약화된 국력을 회복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소수림왕은 372년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고구려에 공인했고 전진의 왕 부견이 승려순도를 보내 고구려에 불교를 전파했습니다. 소수림왕은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사상을 통합하고 왕권 강화를 도모했으며 이로 인해 고구려는 종교적으로도 통일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373년 소수림왕은 고구려 최초로 율령법전을 반포했습니다.
율령은 법과 제도를 체계화하여 국가 운영의 기틀을 다졌으며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소수림왕은 372년 고구려 최초의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태학은 고구려의 귀족과 관리들에게 유교, 경전과 정치 사상을 교육하여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팩제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약화된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팩제와의 갈등은 여전히 고구려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대규모 전쟁보다는 방어에 치중하며 내부 정비에 집중했습니다. 북방 민족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전진과의 우호 관계를 통해 북방 유목 민족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소수림왕은 384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이후 고구려는 그의 동생 고국양왕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소수림왕의 치세 동안 마련된 국가체제는 고구려의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후대 왕들이 이를 바탕으로 국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교 공인으로 고구려의 정신적 통합을 이루고 문화적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율령 반포와 태학 설립으로 고구려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로 변모시켰습니다. 방어 중심의 외교와 군사 정책으로 국가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고구려의 제18대 왕 고국양왕은 소수림왕의 동생이자 미천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소수림왕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며 제2기간 동안 고구려의 안정과 내정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짧은 제2기간과 대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국양왕은 고구려 제15대 왕 미천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소수림왕의 동생입니다. 왕실의 후계 구도와 정치적 안정 속에서 왕위 계승자로 준비되었습니다. 384년 그의 즉위는 고구려 왕실의 내부 안정과 전통적 계승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고국양왕은 소수림왕의 정책을 계승하여 국가의 안정과 내정 강화를 도모했고 소수림왕이 반포한 율령과 태학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가체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불교 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백성들의 사상적 통합을 도왔습니다. 고국양왕의 치세는 대외적으로 큰 전쟁이나 영토 확장보다는 국경 안정과 방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북방의 선비족과의 갈등을 관리하며 고구려의 북방 방어선을 유지했고 팩제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으나 적극적인 군사 충돌은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 대륙에서는 56국 시대가 이어졌으며 후영과의 외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후영과 적절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고구려의 국익을 도모했습니다. 고국양왕의 재위기간은 약 7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이에 따라 대외 확장이나 내부 혁신과 같은 눈에 띄는 성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고국양왕은 391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그의 뒤를 이어 광개토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대외 팽창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고국양왕은 소수림왕의 업적을 계승하고 고구려의 정치적 안정과 체제 유지를 이어간 군주로 평가됩니다. 비록 그의 재위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큰 업적은 없었지만 그의 통치 기반은 이후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